예,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가톨릭 감독대 최동식입니다. 오늘 저는 리비전 토탈리 아스트로플라스티에서 스템 옵셋을 사용하는 법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리비전 토탈리 아스트로플라스티는 일단 임플란트를 밸런스를 잘 맞춰서 웰 픽세이션 시키는 게 목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또 환자는 수술 후에 빠른 재활을 통해서 일상생활로 빠른 복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 계획으로 본 디펙트라든지 아니면 디펙트 위치를 정확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스템의 타입을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멘 타입과 언시멘 타입을 각각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시멘 타입은 티비아나 피머의 지오메트리가 다양하게 넓은 그런 환자에게 좀 쓰기가 쉽고요. 그리고 컨스트레인 타입에는 좀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며, 또 오타가 있는데요. 언시멘 타입보다는 좀 스템이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이피지알 본이 좀 푸어하다든지 아니면 캐널이 넓은 환자, 또 스클레로틱 체인지가 있거나 메타피지스에 데미지가 많은 환자에게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언시멘 타입은 프레스피 스템인데요. 이것은 얼라이먼트 맞추기가 좋고, 그래서 다이아피지알 본이 비교적 괜찮고 지아미터리가 페이버럴한 환자, 또 특히 페리프로스틱 환자, 프랙처 환자에게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네. 다이아피지알 인게이지먼트가 되는 것 자체가 말 얼라이먼트를 유도하기 때문에 또 옵셋 사용이 빈번합니다. 또 부작용으로는 뭐 이아트로제닉 프랙처라든지 스템 팁에 페인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스템으로 픽세이션 하는 경우에 인디케이션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본 스톡 자체가 프로세스를 서포트하기에는 좀 부족한 경우에, 그래서 본 그라프팅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이와 더불어 메탈 오그멘테이션인 블럭이나 웨지, 콘 슬리브 같은 것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프티슈가 인서피션시한 경우에나 컨스트레인 타입의 프로세스를 사용할 때도 스템을 사용해야 됩니다. 스템은 타이타늄 또는 코발트 크롬 알로이로 되어 있는데 두 개 간에 큰 차이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인디케이션으로 페리프로스틱 프랙처일 때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로라백 타입 3나 펠릭스 클라리피케이션 서브타입 B인 경우, 즉 프로세스가 루즈닝이 있는 경우에 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티비아의 그 센터와 그 캐널의 센터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옵셋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여러 보고에서 그런 옵셋과 캐널의 차이가 많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옵셋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템의 랭스와 다이아미터 이제 정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면은, 일단 시멘 타입은 시멘트 타입은 숏 스템을 사용하는 좀 경향이 있고, 반면에 프레스핏 타입은 롱 모듈라 스템을 좀 사용하게 되고요. 그런 결과로 다이아피지알 인게이징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인게이징 시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시멘트가 이제 필요 없는 상태고요. 하지만 리비전인 경우 그 아나토미 자체가 헤테로지니어스하고 또 그 상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란 랭스를 정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캐널 필링 레이쇼라고 그 스템의 다이아미터와 캐널의 다이아미터의 비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데, 이것을 10% 늘릴 때마다 페일리어를 40% 정도 줄일 수가 있어서, 즉 스테이블한 피팅을 얻기 위해서는 이 레이쇼가 0.85 이상이 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스템의 랭스에 따라서 120mm냐 200mm냐에 따라서 그 티비아 아나토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120일 때 이렇게 괜찮았던 그 트레이가 200으로 넣었을 때 그 포스테로 메디알로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랭스를 정확하게
정하기 위해서 이제 리밍 때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데, 리밍 할 때 다이아피지스와 이렇게 마찰음이 생기는 것을 뭐 느끼거나 혹은 듣게 될 그 랭스닝까지 하는 것을 이제 권해드리고요. 되도록 안쪽에 있는 인더스트리얼 티슈를 충분히 리무벌하고, 그래서 최대한 꽉 맞게끔 껴서 서포트가 로버스트 되게 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의 내용을 좀 요약해 보자면요. 일단은 시멘트 스템 자체는 뭐 임플란트 하기가 쉽고 이니셜의 스테빌리티를 얻기가 용이합니다. 또 안티바이오틱스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좀 잠재적인 이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스템 자체가 인게이징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컴포넌트 사이징을 좀 더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고, 하면 단점으로는 시멘트를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또 재리비전을 할 때 좀 더 힘들 거고, 또 얼라이먼트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프레스핏 스템은 본스탁을 좀 잘 유지할 수 있고 스트레스 쉴드에 좀 유리하고, 원래 본인의 메케니컬 얼라이먼트를 좀 유지하는데 유리합니다. 시멘트에 비해서 리버리 쉬우며 이전에 오스테오토미를 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템 끝에서 통증을 이제 유발할 수가 있고, 또 끝에서 이제 인게이징을 하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반대 작용으로 컴포넌트를 조절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 옵셋을 결국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캐널 프리퍼레이션을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프랙처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인디케이션과 컨셉 그런 것들을 시멘트텍과 프레스핏으로 이렇게 나눠 보면은, 디펙트가 많은 경우에 이제 시멘트 쪽을 이제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메타피지알 본에 인게이징 할 때는 시멘트 타입, 그리고 다이아피지알 본에 인게이징 할 때는 픽스 타입을 씁니다. 그리고 랭스는 프레스핏 타입이 좀 더 길고요. 그리고 시멘트를 쓸 경우 코발트 크롬으로 좀 되어 있고, 프레스핏 타입은 타이타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스템을 사용하기 전에는 요 TBR 트레이를 올려놨을 때 이렇게 잘 맞는데, 그 스템을 연결하고 나서 트라이얼을 해보면은 이렇게 오버행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스템 사이즈가 좀 잘 안 맞는다든지, 안 그러면 엔도스티얼 쪽에 임핀지먼트가 일어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즉 다시 리밍을 해준다든지, 또 옵셋을 사용한다든지, 또 인트라 메듈러리 와이드닝을 시키는 거죠. 좀 할 수 있고, 또 이런 것을 컨포메이션을 확실히 한 다음에 이제 그 기구를 조립하고 시멘트를 믹스해야지 시간 쫓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옵셋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옵셋은 크게 논 모듈러 타입과 모듈러 타입이 있습니다. 논 모듈러 타입은 아예 옵셋이 설정이 돼서 나오는 것이고요. 모듈러 타입은 조절을 해서 조립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 모듈러 타입은 뭐 메디알, 라테랄,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이렇게 아예 정해서 나오는 것이고, 모듈러 타입은 360도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정도를 정하고 나서 조립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티비아 쪽에 사용할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티비아가 피머보다 더 엔트리와 캐널의 아나토미칼 다이버전이 많기 때문에 티비아에서 더 옵셋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리비전 토탈리는 프로퍼한 코로나 얼라이먼트를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교정하기 위해서도 옵셋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또 갭 밸런싱을 잘 맞추기 위해서도 사용해야 되는데요. 보통 리비전인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때보다 조인트 라인이 엘리베이션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ROM이 줄어들고 익스텐서 스트렝싱이 줄어들게 되며, 또 안테리어 디페인을 유발한다든지 파탈라 인서피션시, 또 미드 플렉션 인스테빌리티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보는 경우인데요. 플렉션 갭이 이렇게 크고 익스텐션 갭이 이렇게 타이트한 경우가 있을 텐데, 이때 더 큰 인설트를 넣기 위해서 또 어디셔널 디스탈 피머 컷을 하게 되면은 결국 조인트 엘리베이션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피머 컴포넌트와 스템을 연결해서 이것을 좀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페모랄 컴포넌트가 가급적 포스테리어 쪽으로 위치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뭐 다른 방법으로 오버사이즈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임플란트 자체를 플렉션해서 넣는 방법이 있겠으나, 그러면 안테리어 사이페인을 유발한다든지 오버사이즈인 경우에는 익스텐션 메커니즘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피머의 포스테리어 옵셋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 흔히 보는 경우가 안테리어 보잉인 경우인데요. 안테리어 보잉인 경우 임플란트 자체가 플렉션 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고, 또 안테리어 임펜치가 돼서 안테리어 사이페인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 때문에 언더사이징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면서 리밍하는 방법은 메디알 안테리어로 리밍 엔트리를 잡고 좀 리밍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 과정을 좀 써놨는데요. 일단은 리밍을 이제 충분히 하고 리머를 삽입해 놓은 상태에서 페모랄 피니싱 가이드를 넣고 메디알 라테랄 커버리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미스매치가 발생한 경우에 로테이팅 부싱을 사용해서 옵셋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스테리어 옵셋을 좀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한쪽으로 만약에 4.5mm짜리 부싱을 사용했을 경우 안테리어 또는 포스테리어 쪽으로 갔을 경우에 이제 4.5mm의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너무 과하면 2mm 이렇게 줄여가면서, 혹은 모자르면 6mm 이렇게 더 큰 것으로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mm, 4mm 이렇게 6mm짜리들이 이렇게 있고, 이것을 포스테리어 옵셋을 결정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티비아 쪽은 일단 리머를 파워 리밍으로 하고, 우리가 쓰려는 길이보다 5mm 정도 더 깊게 리밍을 하는 것을 이제 추천드리고, 또 이 리머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티비아 피니싱 가이드를 넣어서 더 리파인 커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대부분 이 리머와 이 티비아 플레이트 자체가 잘 안 맞기 때문에, 즉 옵셋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옵셋 부싱을 사용해서 자연스러운 포지션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또 그 이후에 키를 하고 그 다음에 조립하게 됩니다. 이것은 카데바 아나토미 이제 스터디인데요. 뭐 사실 정확하게 서피스 면의 센터와 캐널과 딱 일치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이렇게 다양한 범위로 존재하기 때문에 티비아 쪽의 옵셋 사용은 좀 필연적으로 보입니다. 여러 회사의 티비아 옵셋 부싱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것이 여러 가지 사이즈로 360도 회전이 가능한 부싱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여러 사이즈가 없이 하나의 사이즈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기구를 사용하실 때는 수술 전에 좀 계획을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고, 좀 어떤 특이한 경우에는 사이즈를 조절하면서 회전을 시키는 이렇게 일체형 임플란트도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발표의 저희 목적은 옵셋을 좀 어코모데이션 시키는, 즉 옵셋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옵셋을 결정하는 좀 방법을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경우가 있을 텐데요. 주로 앞쪽에, 그죠? 티비아 트레이의 센터는 여기에 있는데 캐널 자체는 이 앞쪽에 나와 있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앞에 예를 들어본다면 이제 4.5mm라고 치면 4.5mm만큼 안테리어 트랜스레이션 되어 있는 옵셋입니다. 이런 경우엔 포스테리어로 4.5mm가 되어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메디알 쪽으로만 혹은 라테랄 쪽으로 움직일 때는 이 부싱의 사이즈만큼 다 트랜스레이션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중간에 오는 경우에는
당연히 4mm만큼 다 4.5mm만큼 다 가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딱 중간에 온다면 3mm 라테랄, 3mm 안테리어 이런 식으로, 또 혹은 3mm 라테랄, 3mm 포스테리어 쪽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진짜 엑스레이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요 TBI인 경우에 지금 이 트레이보다 옵셋이 스템이 앞쪽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안테리어 쪽으로. 그리고 요 AP 사진에서 보면 라테랄 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라테랄 쪽으로 홀이 위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이제 종합적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는 아마도 안테리어와 라테랄 중간에 어디쯤인가 이렇게 안착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있는 숫자를 읽으시고 이것대로 리얼 임플란트를 조립하면은 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4.5mm를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다 옮길 경우에는 4.5mm를 다 옮기게 되지만, 그 메디알 라테랄과 혼합해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3mm 정도 더하기 3mm, 즉 그러니까 6mm 정도 이동을 해서 총 4.5mm의 다이아미터만큼 움직인다는 것을 그래프로 그려보았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그 리비전 케이스인 경우에 상황도 다양하고, 뭐 본 디펙트가 있는 경우, 또 혹은 뭐 인펙션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었을 테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자 자체에 본스탁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임플란트 자체도 이런 여러 가지의 임플란트를 그 인스트루먼트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전 계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